다양한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주챔 콜콜콜.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역사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증시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형 반도체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은 어떻게 돌봐가며 다독여가야 할지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혼자 대응하려니 답답하고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보실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따로 봐야죠. 이제는 무조건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이렇게 주도를 하고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겉보기에 자꾸 속으면은 지수가 9,000포인트 넘었고 뭐 시장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만 돈 못 벌고 있다. 이런 어떤 감정을 자꾸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장을 보고 있으면 옛날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우리가 뭐 네트워크, 다단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금융 사기범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금융 사기범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벌 수 있게끔 다단계로 유혹을 하는 방식을 한번 보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되게 비싼 것들, 금반지, 뭐 금팔찌, 금목걸이 막 주렁주렁하고 명품들을 막 치장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오세요 했는데 야, 저 사람 보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돈을 못 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금융 네트워크 이런 데 다단계 가입을 했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장이 약간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반도체 때문에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 맞는데 그걸 안 들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조정장에 가깝거든요. 코스피가 오늘 좀 올라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코스피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버는 걸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죠. 지수가 올라갈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게끔 인덱스 펀드를 가입해가지고 들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중소형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9,000포인트 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뉴스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가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화랑장이고 좋은데 나만 돈 못 벌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코스피에서 소형주 차트죠. 소형주 차트 보시다시피 지금 4월 30일 이후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쌍바닥,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쌍바닥을 그리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빠져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자리인 거고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코스피에서 소형주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소형주 차트를 이렇게 따로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는 게 그냥 코스닥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 볼 게 아니라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코스피를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오늘날 추가 매수한다든지 바로바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코스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락 추세로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쌍바닥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멈추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야 우리가 추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은 영원히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점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전쟁이 재점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지금 심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뭐 AI 산업의 지금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주식은 먼저 그런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들과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은 선반영을 해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가 올라가는데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 영원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은 약간 출렁출렁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논스톱으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은 계속해서 출렁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SK하이닉스에서도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출렁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도 지금은 주가가 올라갈 때 힘있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그냥 쭉쭉 가겠죠. 근데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것은 투자자들로 인해서 하여금 조금은 불안함을 조금 가중시킬 수밖에 없고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기다려볼까 매수 조금 참아볼까 하거나 또는 들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출렁거릴 거면 내가 분할 매도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상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쟤들이 조금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들과 우리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내 거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중소형주 장세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대비를 좀 미리 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코스닥 차트가 지금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지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쏠려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 쏠려 있는 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중소형주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은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거나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요. 소형주 그리고 품절주 주식수가 적거나 거래량이 조금 없었던 기업들 위주로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전히 중소형주들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산과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올라갈 때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완전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이런 일들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내가 진짜 오래전에 물려가지고 탈출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상 급등 현상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오게 되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도 좀 더 극대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스피에 너무 이렇게 열중해서 지수에 너무 현혹되어가지고 겉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내가 지금 나만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책하실 필요까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길, 우리는 코스닥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니까 코스닥 관련주 그리고 소형주들의 차트 모양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언제 추가 매수하면 될까를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언제 하면 될까? 사실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쌍바닥을 그려낸다면 또는 밑으로 조금 더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역헤드 숄더라고 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락 패턴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역헤드 숄더가 안 나오고 그냥 냅다 꽂아버리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대에서 30%대 조정이 들어가면은 조정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벌써 지금 25%대까지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심하게 빠질 수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심하게 빠져내려가는 일이 발생된다면 금융위기급으로 뭔가 위기가 발생되지 않으면 40% 내지 50%, 60%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일반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조정의 한도까지는 거의 다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는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매수해서 올라갈 때 잘 팔고 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에 지금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10,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9,000포인트에서 10,000까지는 약 한 10%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10,000 찍었다, 10,000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할 때 소외감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10,000 찍어도 코스닥으로 우리는 보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조정이 들어가 있을 거고 소형주도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10,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면 이제 볼장 다 봤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를 더 끌어올릴 이유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표치가 10,000만 찍으면 내가 팔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00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 경계선이라고 하죠.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심리적 경계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되었을 때는 증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이 지금 7월달 그리고 또 이번 올해 계속 금리 인상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AI 기업들은요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인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채권 돈을 빌려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자가 올라가면은 이 AI 기업들 데이터 센터 짓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문제 생기면은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반도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주 문 넣은 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우려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피를 볼 게 아니라 코스닥을 봐야 되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 키워드를 잘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내 종목만 올라가지 않는다고 우리 시청자님들 자책하지 마시고요. 또 이 흐름을 알아야지 종목을 관리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참여 방법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카카오 게임주고요. 네, 29,000원에 17%요. 29,000원에 17% 비중이요. 아,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해결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네, 그렇죠. 너무 맞아요. 막막해서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카카오 게임즈 좀 탈출 구멍은 있는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네. 2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는 9,990원이에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 전문가들 중에서 게임 하나는 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뭐 그럴까요? 지금도 맨날 게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게임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게임 관련주들은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들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주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름이 게임즈가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얘들은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들을 카카오라고 하는 이 네이밍, 그걸 이용해서 브랜드를 이용해서 좀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좀 이렇게 퍼블리싱이라고 하죠.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요즘 이렇게 뭐 어르신들이 만약에 게임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스팀과 같은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다던가 또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가지고 거기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막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카카오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디도 되게 쉽게 가입 가능하고 카카오에서 퍼블리싱 해주니까 홍보도 금방 되고 그리고 게임 아이콘 어플 위에도 카카오라는 이 딱지가 다 붙어 있으면 뭔가 쉽게 가입할 것 같으니까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장점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실제로 요즘 돈이 되고 있는 건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게임기를 가지고 하는 거 모바일 게임보다는 요즘 콘솔 게임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모바일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양산형 게임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너무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유통하고 있는 기업 게임 중에서는 돈이 될 만한 게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유통하고 있는 게임 중에서 카카오에서 카카오 배그라고 있거든요. 배틀그라운드. 근데 그 배틀그라운드 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크래프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얘가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이걸 서비스해주고 있는 얘가 지금 1조 원대 벌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을 좀 잘못 선택하신 경향이 있죠. 근데 어쨌든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얘는 냄새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지만 게임 관련주에서 약할 수밖에 없지만 따라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럼 게임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면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나라 넥슨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넷마블, 넥슨 뭐 이런 데서 지금 신작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NC부터 해서 뭐 지금 신작들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기대작들도 되게 많고 게임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게임 관련주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기하게도 게임
관련주들은 도박성이 좀 짙다 보니까 왜냐하면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는 도박으로 뽑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성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이 게임 관련주들이 재밌는 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중소형주로 이렇게 타이밍이 돌게 된다면은 게임 관련주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즈라고만 붙어 있을 뿐이지 게임주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요소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 이야기 나왔죠. 라인 야후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조금 이제 밑에서부터 호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싼 거 아닌가 하고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감안해 볼 때 여기서 더 많이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우리가 좀 안심해 볼 수 있고요. 급등 나와가지고 막 올라갈 수 있느냐고 했을 때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 매수 의견은 지금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 매수 할 거면 다른 게임주를 사는 게 낫지 얘를 사는 게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으로만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10,000원 정도에서 뭐 한 2, 3개월 정도 머무는데 다른 게임주들이 급등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임주들이 뭐 10% 이상 급등 나오는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10,000원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손을 안 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을 좀 잘못 잡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드릴 거니까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자. 만약 홀딩해서 가져갔을 때 게임주 올라올 때 얘가 올라오게 되면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2만 원까지 올라올 때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게임주가 돌기 시작했을 때 얘를 추가하면서 해도 될지 이런 것들은 밑에서 10,000원에서 자리 잡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연락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타이밍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그때 또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호텔 신라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8,000원에 10%입니다. 48,000원에 10% 비중이요. 아, 네, 우리 네네. 시청자님 현재 수익권이시긴 한데 또 최근에 살짝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민이실까요? 저번에 62,000원에 네. 10%를 팔고 나머지는 놔두더만 내려오네. 내려서 다시 또 재매수를 좀 더 할까 싶어 여쭤보려고. 네,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볼까 고민이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수익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재 조금 내려왔으니 비중 조금 더 실어볼까 고민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고수시네요, 고수. 왜냐하면 주식 네. 올라올 때 팔아가지고 분할 매도하는 거 기본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뭐라 하게 되고 왜 안 파냐 하는데 팔았으면 잘한 거예요. 그냥 그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팔고 난 다음에 고민할 게 없어요.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그럼 이제 또 사도 되는 기업인가만 생각하면 되는데 호텔 신라는 제가 작년부터 좋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괜찮은 기업이니까 가져가라라는 상담도 되게 많이 했고 이 회사가 왜 좋다라고 분석을 했냐면은 일단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일단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환율이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달러가 비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돈, 원화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돈이 쌀 때 일본 여행 가고 중국 돈이 쌀 때 중국 여행 가고 달러가 싸면은 미국 여행 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듯이 한국의 돈이 싸면은 한국 여행 가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에 놀러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 돈이 쌀 때는 그래요. 우리가 돈이 비쌀 때는 숙소를 어디 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이렇게 급이 낮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게 될 수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놀러 왔는데 이왕이면 좋은 데 잡아야지 하면서 호텔 신라 이런 신라 호텔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특수 효과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 역시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율은 지금부터 해서 뭐 1,500원 이하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환율 문제를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아마도 1,600원, 1,7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 말은 얘가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실제로 이득을 보냐 안 보냐보다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분할 매도를 통해서 한번 팔아내셨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45,000원대 가깝게 또는 그 이하에서 또 사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혹시? 전화가 지금 되고 있을까요? 마이크 전화가 지금 내려갔나요?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팔았던 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한 번도 안 팔았다면 추가 매수가 좀 부담일 수 있는데 팔았기 때문에 이득 생겼고 이득을 챙긴 상태에서 밑으로 빠지면은 한 번 더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다시 챙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45,000원까지 내려간다면은 저는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매도하셨던 만큼 또 사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저기까지 안 내려간다면 굳이 또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으니까 반등 나가면은 65,000원대 한 번 더 매도한다 생각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오면 또 사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앞으로 또 호텔 신라로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강원 에너지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4,300원에 10%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또 최근에 한 3일, 저번 주에는 또 많이 올라갔었는데 또 다시 한번 빠졌다 그렇죠? 네, 13,000원까지밖에. 네, 그러니까요. 매수가 가져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해결 방법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강원에너지 14,300원에 들고 계십니다. 14,300원까지 좀 가졌으면 좋을 텐데 다시 꺾였어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전쟁이 났었을 때 네. 전쟁 테마 잡으시면은 골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골짜기를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안 좋죠. 위에 전쟁 테마로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요 일시적으로 올라오고 빠지는 경향들이 그렇군요. 많습니다. 특히나 네. 뭐 재건 테마도 그럴 것이고 에너지 테마도 그럴 거고요. 근데 강원 에너지가 딱 그런 셈이었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튀어 올랐다가 또 이제 이란 전쟁 난다 하니까 또 올랐다가 근데 결국은 보시다시피 올랐다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에너지 관련주를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면 그냥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됩니까라고 하면 가져가도 되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우리가 영원히 쓸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 회사 자체가 지금 좋은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테마상으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쟁 나면 주가 뛰어오르는 건 이해가 되긴 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호재 아니거든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 에너지를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가격을 마음대로 이렇게 뭐 가스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들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소재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가격들은 올라가지 않는데 원자재는 비싸게 사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전지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 뭐 그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비싸게 사와야 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쟁 났으니까 앞으로 좋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채굴해서 파는 게 아니라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전쟁 나면 오히려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소재 가격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슈 빼고는 볼 게 없는 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테마성으로 올라왔을 때 사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테마가 사라져 버렸을 때 이제 그 힘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뭐 이란에서 전쟁이 다시 또 나네 마네 이런 이야기, 뭐 종전 협상이 나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지겠지,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지겠지. 그럼 얘가 회사가 적자에서 좀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로만 따져본다면은 좋다 안 좋다를 평가했을 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더 사기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시적인 테마로 매수하셨으니까 이 일시적으로 급등 나올 때 잘 팔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종전 기대감으로 13,000원까지 올라갈 때 적자, 그러니까 손해를 좀 볼 걸 각오하고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볼래라고 한다면은 그냥 무한정 장기로 가져가면서 본전 나올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 자체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해를 좀 보고 나올래라고 한다면 탈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를 좀 보고 나오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13,000원까지 다음번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13,000원까지 올라올 때 만약에 힘이 좀 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만약 거래량이 거의 한 500만 주 이상, 600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올라온다 하면은 16,7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거래량을 보면서 홀딩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 종목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단순 전쟁 테마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그런 류의 종전,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마다 주가가 꿈틀거릴 거예요. 그 꿈틀거림을 이용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전망을 보는 그런 기업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회사 돈 못 벌고 있고 적자나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겠다는 용기가 있으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적자난 기업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네, 13,000원까지 온다니까 좀 더 사서 그 가격 해서 내려올까요?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3,000원까지 온다는 말이 아니라 장기로 가면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때 13,000원까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6,000원, 5,000원, 4,000원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다음 반등 때 정리해보면 좋겠고 거래량이 터지면 또 그때 한번 보고 홀딩 여부 결정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관점을 잡고 좀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잘 보고 있는데요. 네. 에라이즈 아큐버인데 네. 49,700원에 샀습니다. 49,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또 어떻게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 정도, 10에서 15%. 15%로 그러면 상담을 좀 도와드려 볼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49,700원에 15% 비중이요. 아, 네. 우리 시청자님 또 LIG 아큐버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고민 많으셨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고민이 또 잘 많습니다. 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전문가님께 네. 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시청자님께서 또 49,70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주가가 참 팔았습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방송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잘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니. 아니 보신 지 꽤 됐으면 이런 가격에 사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보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본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가격에 사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혼나가지고. 뭐라고요? 제가 옛날에 종목 상담에 너무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혼났거든요, 옛날에도. 근데 왜 혼나는 왜 또 똑같은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또 물 타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사신 게 아니라 저기 네. 2020년 때 사신 거예요? 예. 좀 코로나 됐어요. 때? 예. 5년 됐어요? 예. 5년 그래서 되신 거예요? 5년 아니고 조금 그 정도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4, 5년 정도 이렇게 가져가신 건가요? 근데 예. 추가 매수를 했는데 왜 매수가를 이거밖에 못 낮췄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왔을 때 왜 매도 안 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 없었다가 또 여기 이걸 잘 안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식을 안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뭐 일단은 뭐 최근에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쉽네요. 일단은 왜냐하면 매수가를 좀 더 낮출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네. 낮추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본전 왔는데 이걸 못 판 것도 좀 아쉬워요. 근데 뭐 어쨌든 기회는 지나간 거라서 시청자님이 겸허하게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기회는 날아갔구나. 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한번 올라왔었고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 탈출 어떻게 쉽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예. 지금이에요. 그래서 네. 주식은 항상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LIG 아큐버라는 이 기업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뭐 네. 대주주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고 5G 통신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네. 다 됐잖아요. 그 대주주 변경됐고 예, 사명 예, 변경했고 이제 재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놨는데
달리고 나면 기름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달려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아. 25,0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55,000원까지 그 기름을 써서 올라왔는데 다 썼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기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기름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주식의 원리예요. 어쩔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있을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기회가 올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네. 올 수 있는 기회는요. 5G 넘어서 이제 6G에 대한 이야기를 삼성전자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6G를 이제 좀 깔겠다. 6G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온다면 괜찮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6G에 투자할 겨를이 좀 없어 보이죠. 요즘 반도체 때문에 판다고 바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른 재료를 좀 기대한다면 이제 LIG가 인수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LIG 쪽에서 같이 이렇게 좀 시너지를 발휘를 한다면 통신 쪽으로 해가지고 뭐 군수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납품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신사업 쪽으로 잘 이행이 돼 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뭐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에는 주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고 그러면은 네. 원래 올라오기 전까지 보통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2만 원까지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그냥 분석이고요. 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이번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출지 말지는 저기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이 가치에 합당한가 생각을 같이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2만 원까지 내려간다면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기업이긴 해요. 나쁘진 않습니다. 네. 테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2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2만 원에서 15,000원 요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네네. 그렇게 내려왔을 때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5만 원대 이렇게 가까운 매수가가 네. 아니라 한 3만 원대 초반까지 매수가를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만 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5만 원까지 얼마나 멀어요. 예. 15,000원부터 5만 원까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예.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걸 다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전까지 가 있으면 좋고 뭐 대구까지 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좀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좀 낮추려면은 얘가 15,000원, 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매를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숙제는 현금 들고 계시고 현금 들고 꼭 기다리고 계시다가 15,000원, 2만 원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는 게 숙제예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네. 그 주식을 좀 내가 잘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좀 집중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네네. 네, 아시겠죠? 꼭 네.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오래 가지고 계셨던 만큼 오늘 전문가님 말씀이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참 무궁무진하게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만 올라가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강연회를 이번 주 주말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언제 하는지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강연회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강연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항상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이제 증시가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상담할 때도 늘 이야기하지만요. 기업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업 전망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업 뭐 가치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 거 평가를 잘할 것 같으면 회계사들이 돈 벌죠. 회계학과 나온 사람들이 돈 벌 거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에 나오는 회계학과 교수님들이 가장 돈 많이 벌고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회계학과 학생들 앉혀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 가치, 전망 이런 것들 보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식은요. 재료를 보고 테마를 보고 우리가 좋은 가격을 사가지고 돈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거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좀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는 알려드릴 겁니다. 항상 싸게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돈 버는데 싸게 사는 것밖에 뭐 방법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싸게 산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그 공부 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업 재무제표 안 보셔도 돼요. PER 몰라도 됩니다. PBR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모르셔도 되니까 오히려 기초에 해당되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걸 제가 오시면 시켜드릴 거니까 이번 주 수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어떻게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문가님 강연에 오셔서 쉽게 이해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 상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한국석유요? 네, 한국석유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030원에 10%요? 19,030원의 10% 비중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국석유 19,03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연도 들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까 강원에너지랑 비슷한 느낌인데 더 심한 종목이죠. 아, 그렇군요. 지금 시청자님도 3월 달 전쟁 났을 때 사신 거죠, 그죠? 네. 그때 사셔가지고 빠질 때 추가 매수까지 하셨죠? 아니, 이게 이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아,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왜 19,000원이라는 가격에 사셨을까요? 실수한 거죠. 뭐 겸허하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뭐 일단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전략을 잘 짜고 싶은데 네. 뭐 전쟁이 또 나야지 어떡합니까 이거? 그렇죠.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지금. 왜냐하면 네. 뭐 호르무즈 해협 다시 또 봉쇄한다는 이야기 들려오긴 해요, 그죠? 근데 유가 또 그렇죠. 빠졌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오펙에서 탈퇴하면서 생산량 늘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름값 좀 다시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지? 새로운 전쟁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새로운 전쟁이 그래도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전쟁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행보를 보게 되면 오만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상당히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사실 그런 전쟁,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막 튀어오르고 이번에 이란 전쟁 때 튀어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약간 외교적인 전쟁 리스크가 좀 생긴다거나 에너지 문제가 조금 생긴다면은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지만 지금은 튀어오를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추가 매수 대응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할 건데요. 안 하실 겁니까? 네. 예. 그러면 그냥 단순히 반등 나가면 정리하자 쪽으로 말씀드려도 아마 그 납득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방법이 네, 별로 맞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기업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라는 거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그 정권 시절에는 아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추매는 안 하시는데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요. 이 회사는 좀 추매를 해도 괜찮은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석유라고 하는 이 기업이 그냥 석유 관련주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스팔트 쪽이라 가지고 우리 도로는 계속해서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부터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멍난 곳을 메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아스팔트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프라 구축에 또 해당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시적으로 올라왔을 때 기업 가치를 빼놓고 저렇게 거품 묻어 있을 때 빼고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저평가 우량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 이 종목이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내려가서 만약 9,000 내지 7,500원 요 정도 만약에 성과에 내려간다면 추가하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네, 그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하죠. 네, 되게 간결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밑으로 내려오면은 걱정하지 말고 추가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여기 7,500원, 9,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회사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지금보다도. 그래서 네. 저희까지 내려왔을 때 진짜 좋은 기업이 싼 건지 아니면 안 좋아져서 싸진 건지는 확인해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9,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한번 하자. 그리고 하게 되면은 튀어 오를 때 얘가 막 2만 원대까지 튀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기업이에요. 올라갈 때 힘이 세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튀어 오를 때 품절주다 보니까 튀어 오르는 힘을 이용해서 아마 수익까지도 내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7,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수익을 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7,500원까지 내려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일단은 10,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7,500원까지 오는 요 8,000원 라인 언저리에서 자리 잡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현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금 충분히 있으면 걱정할 게 없네요.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내려오길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정도 좀 관점을 잡고 계신데 우리 전문가님과 바라보는 방향도 비슷한 것 같으니 오늘 또 관점을 확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저는 리브스메드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1,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40%. 네, 51,200원에 40% 비중이요. 아, 또 비중을 조금 무겁게 들고 계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리브스매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네. 51,200원에 40% 비중 들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비중이 좀 무거운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전략을 짠다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한번 느껴볼까요? 네, 그냥 우리 그림 감상한다 네, 생각하고 네. 차트 한번 띄워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게 차트 모양이거든요. 이게 리브스매드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차트 모양 전부잖아요. 자, 이 모양을 보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실눈 딱 뜨고 한번 보세요, 이거. 앵커님도 한번 보세요. 네. 실눈 딱 뜨고 보세요. 어때요? 좀 낮은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이? 아니, 모양새가 좀 어떤 모양인가요? 제가 그려볼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네. 네, 그 TV로 소리 듣지 마시고 전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TV로 소리 들으면 그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전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차트 모양을 한번 쓱 보자는 거예요. 이걸 잘 예, 샀고 안 샀고 보고 이 기업을 있어요. 뭐 사고 안 사고를 떠나가지고 이 기업이 괜찮고 안 괜찮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선을 그릴 건데 어떻게 보이세요? 밑으로 많이 쭉 내려가. 모양을 보시라는 거예요, 모양. 네. 약간 이거 어떤 모양 같아요? 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양을 제가 선으로 쭉 그어놨잖아요. 그냥 지금- 무조건 이렇게 밑으로 땅을 자, 이렇게 내려가고. 생긴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포물선이라고 부르고 눈썹 모양 같아 보이기도 하고 동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걸 뒤집으면 원래 어떤 모양이냐면 원형 바닥이라고 부르는 밥그릇 같은 국그릇 같은 이런 바닥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양은 좋은 거예요. 웃는 스마일 형태의 모양은 좋은 건데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하늘로 공을 딱 던지면 어떨까요? 하늘로 공을 던지면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면서 어떻게 되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쭉 떨어지겠죠, 그죠? 밑으로. 이런 차트 모양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떨어지는 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모양이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선을 다 지우고 차트 모양 보세요. 올라갔다가 네. 슥 빠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올라갔다가 슥 빠지고 있는 종목. 네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종목은 사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이고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이게 뭐 어떤 업종이고 뭐 그런 상관없고 이런 차트 모양을 그리면은 안 사야 네. 되는 거예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차트 공부를 좀 해라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림 감상하듯이 보면 돼요. 근데 이걸 지금 51,000원에 샀다는 거는 그렇게 포물선을 이미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샀던 거고 그리고 상장했을 때 요 처음 가격대에 그대로 내려와서 그 저점을 깨고 포물선을 그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깬 걸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내가 손실이 나고 싶어 산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조금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건 손실을 내고 싶어 샀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후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바퀴에 발을 갖다 대면은 차에 발이 밟히고 싶구나라고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 그리고 있는 모양에서 저점 깨고 있는데 샀다라는 건 아, 손실 나고 싶어 샀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 샀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차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행동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대단히 배우지 않았잖아요, 방금. 우리가 그냥 보니까 아, 포물선 이해하고 나니까 무슨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네. 주식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배울 수 있는 건데 쉽게 접근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어렵다 생각하고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주가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이 돈을 벌고 있는가 재무제표. 자, 눈으로만 보면 됩니다. 자, 이걸 분석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좋아 보이는가 안 좋아 보이는가. 자, TV 보고 계세요? 네. 어때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별로 안 좋죠. 한 번만 봤으면 그죠? 네. 한 번만 봤으면 이걸 안 봤으니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살 때는요. 네. 이렇게 낮은 가격대가 아니었고 네. 그래도 6만 원, 7만 원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었거든요. 자, 6만 원, 7만 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봤으면 샀을까요? 그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재무제표를 봐봐요. 지금 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벌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적자 내고 있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럼 적자가 나는 기업을 5만 원 주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6만, 7만 원 갔을 때 사는 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자라는 거잖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안 봤으니까 이걸 지금 그렇게 매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말씀대로라면은 돈도 못 벌고 적자가 나는데 6만 원, 7만 원 가던 이 모습에 사가지고는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해갖고 매수가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번만 봤으면 안 할 문제인데 이렇게 안 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처음 상장할 때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이후로 3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 내지 80%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반토막이라 한다면 25,000원, 거기서 또 80%까지 빠진다고 한다면 10,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돈을 버니까 못 버니까. 이 회사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네, 못 벌어요.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은 안 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장기로 끌고 가면 별로 유리하진 않겠죠. 그러니 단기적으로 얘가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한 5만 원 네. 정도쯤까지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나와준다면 5만 원에서 수익 내려 하지 말고 빨리 나오는 것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무조건요. 네, 그래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5만 원 정도쯤에서 그냥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반등이 없다면은 밑으로 빠져 내려갈 텐데 그러면 조금 이제 심각해지겠죠. 그러면 비중 40%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반등 없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다음 반등이 45,000원까지밖에 안 나온다 하면은 비중부터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좀 아마 장기간 고통받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안타깝지만 저도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요? 50%, 80% 떨어질까봐. 떨어질 거예요. 그건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걱정될 만한 종목을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갈 때 빠르게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손절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낫다라고 봅니다. 아휴. 반등 시 정리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좋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안 좋은 걸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등 나가면 정리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은 정리 의견을 주셨네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우리 꾸준히 배워가고 또 알아가면 손실은 줄여가고 앞으로 수익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이 열심히 함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현대차고요. 네. 매수가는 55만 100원에 9%요. 55만 100원에 9% 비중 맞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현대차 앞으로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거 포물선 아까 이야기해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라는 이 종목도요, 우리가 포물선을 이제 그릴 수도 있는 자리가 돼버리고 있죠. 우리가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포물선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릴 수도 있는 자리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포물선을 그려버리게 되면은 그때 나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 그림을 좀 이탈해버렸을 때 그렇게 나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탈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다시 5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5만 원대 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등 나가면 빨리 수익 내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가 매매할 때는 큰 수익 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작은 수익을 확실하게 챙긴다라는 관점이 더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되죠? 내려가면 포물선 그려서 앞으로 계속 떨어진 차트라니까요. 내려가면 안 된다니까는요. 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된다고요. 내려가면은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데 추가하면서 한다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갈 때까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수익보단 짧은 수익을 확실하게 챙긴다. 그래서 이 70만 원대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대차 아직까지 자동차 테마 죽지 않았고 특히나 이렇게 차트 모양이 내려와 있을 때 파동상 한번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65에서 7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빠르게 정리하자는 의견 드릴 거고요. 밑으로 밀고 내려가면 저점 깨질 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58만 원 무너지고 50만 6만 원 정도 7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57만 원 무너지면은 비중 줄인다 생각하시고 그냥 약수익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다시 한번 사면 되니까 50만 원 내지 45만 원 떨어지면은 그때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나아요. 추가 매수보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차트 모양 보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회가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하는지 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정보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챔 콜콜콜과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